자, 우리 몇 번까지 풀었죠? 14. 이제 15번 할 차례죠? 예. 자, 15번 다음은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부가징수 뭐 계속 얘기했던 거죠? 별별 3개. 이 문제가 제가 이제 다니는 학원 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요걸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다 이 문제를 갖고 푼다고. 그래서 잘하고 있어. 자, 갑시다. 1번.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맞는 말이죠? 근데 건축물의 학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인 학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이걸 맞다고 찍으신 분은 이제 자발적으로 창문 열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미출 이런 뭐죠? 과세 물건별이죠. 각각 뭐한? 구분된, 여기 미출,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뭐에다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며칠 전까지 여러분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이런 건 이제 행정 실무 절차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요즘은 나와 이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지서는 여러분 과세 물건별로 어떻게 하라? 각각 구분된다. 그러니까 토지는 뭘로 보내라?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 그러니까 고지서 따로따로 보내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미출 쳐놨죠? 이게 뭐죠? 과세 물건. 그러니까 고지서는 뭘로 보내줘라? 과세 물건별로 구분해서 보내줘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여러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물건별로 뭐한 구분한 고지서를 며칠 전까지는 보내줘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보내줘라. 그래서 2번이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번 확인해 볼까요?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거죠? 근데 과세 기준일 6월 1일까지 뭐로 안 했대, 매수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대. 그럼 그때는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일부터 며칠까지? 10일, 즉 6월 10일까지 뭐 하랬어요, 여러분?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하라?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서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랬죠. 근데 이때 그러하지 않으면, 즉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재산세 절대 가산세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공부상여자가 뭐가 되는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 그거 우리 납세 문제에서 계속 했던 거잖아. 그리고 이때는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냐? 등재할 수 있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가 뭐가 되면서 납세 의무자가 되면서 그 자를 뭐로?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가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재라는 것은 과세 대장이 기재하는 걸 말하는가?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뭐라 하죠, 여러분? 등기. 그러면 이때 출전에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 되나? 틀린 말이 되나? 틀린 말이 되죠. 왜냐면 등기부는 공부상의, 죄송합니다. 사법기관의 공부고, 과세대장은 뭐야, 여러분? 행정기관의 공부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가 작성하는 뭐에는 과세대장에는 뭐 할 수 있지만, 등재는 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는 기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시장 군수는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요걸 출전 살짝 혹시 말을 바꿀 수 있다. 뭐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예, 실제 시험에 나왔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자, 4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 이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맞지 않았나 얘?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죠? 2,000원 미만이잖아, 미만. 최근에 4번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예, 1999원까지 징수 안 하는 거고 2,000원부터는 징수해야 되는 거죠.
자,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세 납기. 자, 재산세 납기가 어떻대? 같대. 이때는 지역 자원 시설세 납세 고지세 이를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병기세죠. 그럼 5번 왜 틀렸죠? 그렇죠. 재산세 납세 고지세 병기하는 거지 지역 자원세 납세 고지세 병기하는 게 아니죠. 규정이 바뀐 거야? 지역 자원 시세 고지세를 따로 보내고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 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놈인지 이놈인지 그냥 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자, 16번 종합 문제죠. 별표 3개.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죠. 자, 1번 주택이란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택법상 2조 1호의 주택이라는 정의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제가 죽일 놈인 거죠. 스키야 왜 모르는 걸 내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했었는데, 그래서 주택법 제2조 1호의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와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라고 주택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광고 많이 나오던데. 자, 그래서 결론은 주거용으로 된 건축물이면 우리 뭐로 본다 여러분? 주택. 그래서 밑줄 고급 주택과 별장도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죠. 다만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로 가세요 여러분? 누진세로 하고 뭐는? 별장은 뭐로 때리죠? 4% 때리는 거죠. 예.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토지는 뭘로 때리고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이거와는 별개로 주택은 뭘로 때려? 주택분 재산세 과세하는 거죠. 2번 과세기준제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나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는 뭐한다 여러분? 분리과세한다. 자, 요거는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문구는 아닙니다. 못 보던 거죠? 그럼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못 보던 건데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어. 물론 그 기억 자체가 별로 몇 개 없지만, 하여튼 그 기억 속에서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판단할 때 여러분, 맞다, 틀렸다,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제끼란 얘기, 일단 제끼라고. 예, 결론 여러분, 2번은 맞는 말이야. 요거는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정의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의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토지는 몇 프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써져 있잖아요. 뭐라 써져 있어? 국가의 뭐래?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토지래. 그럼 얘는 뭘로 때리는가? 0.07이나 0.2로 때리는 거고. 뭐가 필요하대,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중과가 필요한 거. 이건 몇 프로 때리는가? 4% 때리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과 고율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때 그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거는 뭘로 과세하는 거고? 저율. 뭐가 필요한 거는? 중과가 필요한 거는 뭘로 때리는가? 고율. 몇 프로 때려? 4% 때리는 거죠. 자, 못 보던 거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실전에서 분명히 이런 문구가 나올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문제를 2번을 왜 냈냐면 중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해서 낸 게 아니라 실전에서 전혀 못 보던 지문이 나왔을 때 대처 요령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낸 거예요. 그럼 못 보던 게 나왔다.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제끼자고 일단. 어디까지 가본다, 빨리. 5번까지 빨리 가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나왔네요. 뭐, 전다, 과성과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뭔 소리야? 전다, 과성과 대지는 뭐한다? 부과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번을 몰랐더라도 3번에서 답이 그냥 튀어나오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3번은 뭐 얘기한 거죠? 비과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다, 과성과 대지는 뭐고? 과세고, 얘들을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인 거죠. 20쪽에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강조 표시까지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답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설사 여러분이 못 보던 지문이라도 답은 제가 주어진 거죠. 좀 그렇게 맞추기를 바라는데.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 비과세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거 물어봤네요. 자, 4번과 5번 보죠. 4번 도시지역분. 여기 4번은 여러분 밑줄 도시지역분.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요즘 문제 특징은 과거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지금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가자는 의미로 낸 겁니다. 4번은.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된 것 같지만 저는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험 대비 마지막 최종으로 예상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좀 집에 가서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도시적분 적용 대상 저기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자 밑줄 과세편다 표준세를 적용 산출세 밑줄 하나 여기다가 다시 뭐 과세편다 얼마 이러면 1000분의 1.4를 적용 산출세 밑줄 몇 개 쳐져 있어야 돼? 2개. 요거를 뭐 한 거? 합산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라. 이게 도시지역분의 특징이죠. 여러분 교재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요. 요약집에도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안 본 거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뭐하다고? 불가피하다 인정할 때 한해서만 언제? 해당 연도에만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거 우리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탄력세율.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자, 17번부터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좀 넘어갈게요. 자, 요거 말씀드리죠. 또 역시 2018년 9월 13일자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죠. 주택안정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매년 대책 발표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정부와 시장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계속 어떻게 하니까? 뜨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 정부는 어떻게 하는가? 누르려고 하는 거죠. 역시 뭐 많은 종합대책이 나왔죠.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했던 얘기고 과세 강하게 했던 얘기죠. 응? 뉴스 안 보나? 아니, 볼 틈이 없죠,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뉴스도 못 보죠. 과연 그럴까? 1주택 비과세 강화로 가는 거죠, 지금. 일단 세법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뭐 대출 제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런 거는 나중에 그거는 공법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 그럼 매일이나 지금 게시판에 질문 들어. 이거 당장 시험에 반영하는 거냐고. 뭘 시험에 반영을 해? 이건 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세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 개정돼야 되잖아. 개정은 어디서 개정해? 국회에서 하잖아, 국회. 국회에서 통과됐냐고. 안 됐어. 이건 개정돼도 언제? 내년. 내년 몇 년이야? 내년에 적용하는 거야, 내년. 그러니까 우리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시험과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질문을 이렇게 올려나오네요. 이거 올해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안 미친다고. 미치면 제가 미쳐버려요.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국회에서 어떻게 돼? 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법은 매년 바뀌는 거지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얘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올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 된다고? 내년.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 그럼 나 내년 건데. 그러면 돌아버린가? 결론 낼게요, 여러분. 동의하지 마. 지금 나온 거는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예. 이거는 이제 내년에 우리 개정이 되면은 개정세법 해석할 거야. 그때 와서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내년 거 공부해야지. 그러면 안 돼. 올해 거 공부해야 돼. 예. 자, 17번 종부세 갑시다. 아주 지금 제가 지금 골치 아픈 게 좀 종부세입니다. 지금 책을 쓰는데 이게 정부안이 벌써 당초안 안가 지금 올해 9월 14일 발표한 안이 또 오히려 더 강화됐죠. 그래서 또 그걸 좀 바꾸느라고 좀 난리인데. 자, 17번.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 옳은 것은
단 모두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입니다. 자, 여러분 갑시다. 항상 종부세는 출발점이 뭐야, 여러분? 재산세야. 예. 그러면 여러분 누차 종부세 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문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가?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 물어보면 우리 뭐 찾으랬어요,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 물어보면 뭐 찾으랬어, 그냥. 그놈의 주정별을 언제 써먹어, 도대체. 주정별 알지, 그거? 그게 뭔데? 모르지, 그건. 그냥 지 혼자 주정별 소리만 팍팍 질르더라, 야. 아이고, 씨. 나는 몰라, 무슨 소리인지는.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데 맨날 모르대. 어떻게 되지, 그럼 도대체? 시험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그 어렵대요, 여러분. 지금 문제 지금 나가는 게. 저도 쉬운 것만 해갖고 여러분 그냥 방긋방긋 웃는 얼굴 보면서 강의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시험은 어려워지잖아, 지금. 작년에 합격생들 평균 7개, 8개 맞았다고. 평균 개수가. 반타작이야, 반타작. 그래서 시험은 자꾸 어려워져. 그럼 어려워지는 만큼 수험생도 올라와야 되는데. 자, 민계공 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겠지, 뭐. 세법은 뭐 나중에 언제 한번 몰아치기 하지, 뭐. 그래도 돼요. 한번 몰아치기 해보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이틀 정도 걸쳐서 여러분 한번 좀 심도 있게 보시면요. 또 잡혀.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래서 결론 재산세 무슨 세로 가진 애들이 누진세로 가진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재산세 무슨 세로 가진 애들은 비례세로 가진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좀 꼭 기억해 달라서 제가 1년 내내 외쳐. 뭐라고? 주정별. 그놈의 주정별은 도대체 언제 써먹냐? 여기서 써먹으라고, 여기서. 그러면 재산세 비례세로 과세된 거 몇 가지 좀 잡아놓을까요? 토지 중에서 뭐하고, 여러분? 토지 중에서 뭐, 종합과 별도는 무슨 과세죠? 합산과세. 그러니까 무슨 과세는? 분리과세는 재산세 무슨 세로 과세해서 비례세로 과세했지만 그 외였던 0.07%, 0.2%, 4%. 그러니까 얘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또, 건축물은 다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죠? 0이요. 거기다가 뭐 0.5%나 4% 다 무슨 세를 때려서 비례세율. 또 주택에서 비례세를 때린 게 뭐였어? 주택에서 비례세로 과세된 게 뭐야? 별장 4% 때렸잖아. 얘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야 못 돼? 못 돼. 이거 구분하는 문제인데. 자, 그럼 보죠. 1번. 공시 가격이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의 주택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뭐? 부부. 주택을 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대? 각자 하나씩 갖고 있대. 그럼 종부세는 무조건 무슨 과세, 여러분? 소유자별 과세. 부부가 갖고 있어도 부부 각자 과세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6억 초과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납세 문제 아니잖아. 2번. 주택 공시가격 70억 원이, 자, 아이씨, 주정별은 외웠는데, 종합과 별도로 한다고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 밑줄. 상가 부수 토지 나왔네. 이게 뭐야? 이게 별도잖아. 사업용 토지잖아. 그럼 별도는 얼마 초과해야 돼? 80억. 자,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자그랬어? 주류 경호 별 80이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거. 이 금액을 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초과하는 거죠. 그럼 2번은 모르겠다. 그럼 왜 모르냐? 상가 부속 토지가 뭔지를 모르는가? 별도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80억 초과도 못 잡아내는 거죠. 설마 3번은 안 찍었겠지? 3번은 뭐야? 농지, 농목인,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는 째릴 거라 맨날 나만 해. 자, 4번. 공시가격 90억 원이 영업용 건물은 무조건 비례세율이잖아. 자, 5번. 공시가격 6억 원이 나돼지가 뭐야? 종합이죠. 그걸 종합인지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리고 어렵대. 자, 그러면 종합이니까 얼마 초과되는 거죠, 여러분? 5억.
6억 초과, 5억 초과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과세 대상이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야. 여보세요? 예, 주류, 종어, 별80. 다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초과야, 여러분? 그럼 6억, 5억, 80원 과세 대상인 거 아닌가? 아니죠. 요 금액을 어떻게 된다고? 넘어서야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예, 오케이.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두 시간 해설자리가 이 2시간에 못 끝내네. 18번.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처럼 별표 2개짜리죠? 이거는 여러분 종합문제형으로 대비합시다. 요약집은 몇 조? 25조. 별표 2개. 종합문제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1, 2, 3, 4가 통으로 다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봐달라 그 얘기입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매년이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를 한다. 맞는 말인가요? 맞죠. 종부세 과세는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못 쫓아간다. 재산세 쫓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기과 종부세 과세기는 항상 같다. 요 말 꼭 넣어주세요. 자, 2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10월까지 부가징수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이 뭐죠? 정부 부가가세.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 근데 3번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당해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하고 납부된다. 맞아요? 틀렸잖아. 무슨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이야. 그냥 언제야? 12월 상반월이잖아. 그래서 결론.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언제 내라고요? 12월 상반월에 내시라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럼 이렇게 납세문자 뭐하면 여러분? 신고 납부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3번은 왜 틀렸다고? 날짜만 틀렸다고. 4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납부할 종부세 몇 프로로 여러분? 20%를 뭘로 내는 거죠 여러분? 농특세로 함께 납부해야 되는 거죠. 5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500을 초과하면 이때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납할 수 있죠? 요거 뭐와 똑같죠 여러분? 재산세와 똑같아 이제. 또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나오죠? 근데 양도세는 뭐만 다르죠?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 그것만 다를 뿐이죠, 뭐. 자, 19번 소득세 납세무자 합시다. 이제 소득세 합시다. 별표 하나, 소득세 납세무자. 결론 5번 적으세요. 그럼 이 19번은 왜 물어봤냐? 5번이 올해 개정된 거잖아. 신설된 거죠? 네, 그거부터 봅시다. 무한자산.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자산을 밑줄 뭐 한 사람? 공동으로 소유하는 누가? 각 거주자 밑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얘가 뭐가 되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예. 1번.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임대를 인하여 발생한 소득. 즉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죠? 그러면 이때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이시 없이 다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1번 맞네요. 2번 밑줄 누구죠? 비거주자죠. 그럼 비거주는 국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 없다 그랬잖아. 비거주는 어디 거만? 국내 거만 납세가 있다 그랬잖아. 3번 국 외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료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아요? 맞죠? 자, 4번. 국 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죠. 3번, 4번. 이걸 구분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3번은 뭐라고 됐고? 양도소득이고, 4번은 뭐야? 임대소득이잖아. 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종합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3번은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5번은 종합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둘 다 어디 건데? 국외인데. 4번 맞아서 틀려서? 틀렸잖아.
국외소득은 모든 납세무자,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은 모든 납세무자죠? 예, 그래서 모두냐, 모든. 과세기간 종료제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이거는 어디만 나오는 거고? 양도소득만 나오는 거잖아. 이상하네. 자, 봅시다. 이게 처음 보는 건지, 그러면 거주자는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서 발생한 것도 국외소득도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 소득만 납세무가 있고 국외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적겠지? 4번 적혀있어. 4번 적혀있어. 그래서 어디서 발생한 것은 여러분 국내에서 발생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없이 다 내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랬죠.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 어디서 발생한다고? 국외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거주자는 누가 국외소득도 납세를 부담하지만 누구는 비거주는 국외소득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다 시험에 나왔다. 아직 안 나온 건 이제 이것밖에 없다 그랬죠. 즉 국외소득에 대해서 누구만 납세무가 있는데 거주자만 납세무가 있는데 이때 이 국외소득은 국외소득에 대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국외소득에 대한 무슨 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럼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하다가? 임대하다가 뭐 했다? 양도하였다. 그럼 요거는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가 있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만 납세무 있다? 국내에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주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무가 있고 종합소득은 뭐랬어요 여러분? 모든 거주자입니다. 책 확인해봐. 몇 번 적혀있어 이거 몇 번. 그러면 저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결론 냅시다. 3번 보세요. 3번. 3번은 뭐죠 여러분? 국외자산이다 무슨 소득이죠? 양도소득.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 나와야 되고 여러분? 5년. 그렇죠? 근데 4번 보세요. 국외에 있는 여기는 뭐야 여러분?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죠? 3번은 뭐죠?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이때는 국외자산은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5년 이를 따지고 안 따지고 뭐라고 여러분?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자가 있다고.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 자, 20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양도의 개념도 주구장창 계속 하면서 별표 3개. 자, 1번 보죠. 토지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 뭐죠 여러분? 교환. 교환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양도로 보는 게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교환과 대물 변제입니다. 동그라미 시뻘게 쳐주시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거 물어본 거야. 답 1번이죠 뭘. 그럼 2번은 뭐야 여러분? 신탁. 신탁은 형식상 이전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신탁이란 말이 나오기만 하면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3번. 소유권 환원됐대. 그럼 소유권 환원 왜 환원된지 확인하라고 그랬어. 왜 환원됐대 지금 3번. 판결이죠. 자발적이다 강제적이다. 그러면 이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랬죠. 4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서 뭐 했다 그러면 재산분할 찢어져. 이장 이전이에요 그러면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장 이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죠. 4번.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재취득했다 그러면 자기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뭐로 넘어가는데 경매 공매에 넘어가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여러분? 1번. 그래서 이거는 27쪽 적어놓으시고요. 자, 21번. 다음은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 밑줄 1세대 양도를 국내 1주택 보유. 그럼 몇 가지 요건 충족했어? 2가지. 이제 뭐만 하면 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만 요건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뭘 받아? 비과세. 근데 얘들은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 틀린 거 물어봤죠? 예.
이거는 바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이죠. 별표 몇 개 여러분? 3개. 요약집은 31종. 표시는 다 돼 있어. 이 책에. 자, 갑시다. 1번 주택가 부수 토지소 사업 인정 고실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 법률에서 밑줄 여러분 뭘 당했다고요? 협의 매수나 수용.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죠. 그러면 이때 그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고 묻지 않고 뭐 해주마? 비과세 주마. 다만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또는 수용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여러분?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이내. 양도는 무슨 부분 여러분? 잔존 부분도 뭐 해준다? 비과세 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잔존 부분 몇 년 여러분? 5년.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걸 출제 살짝 3년으로 바꿀 수가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여러분? 5년 이내 양도는 모두 잔존 부분도 뭐 해준다? 비과세 준다. 2번이죠. 무슨 주택이다 여러분? 건설임대주택이죠. 밑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냐 공공건설임대주택이냐 관계없이 무조건 건설임대주택을 뭐하여? 취득해서 양도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주택이냐 중요한가 여러분? 임대주택. 근데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야? 건설임대. 어쨌거나 여러분 임대주택 들어가면 뭐 들어간 거야? 임차 들어간 거죠? 임차인 들어갔다고. 근데 그걸 임차 들어가서 살다가 뭘 받았다고? 분양받아서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걸 뭐 하면? 양도할 때는, 그때는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밑줄,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언제 됐어? 임차일이라고 했잖아요. 임차일. 임대주택이니까 뭐부터 나와야 된다고? 임차일부터 나와야 된다고. 그거를 뭘로 살짝 바꿨죠, 여러분? 취득일로 살짝 바꿨네요.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보유기간이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기만 하면 5년이죠. 5년. 의무임대기간 5년. 그래서 두 군데 틀렸네. 두 군데. 답은 2번. 자, 여러분 3번과 4번 묶읍시다. 3번과 4번은 똑같은 규정이야. 다 뭐죠 여러분? 세대 전원 출구. 그리고 출구 현재 몇 주택 보유하죠? 1주택. 그리고 출구부터 몇 년에 양도해야 되죠? 2년 동그라미. 요걸 최근에 3년으로 말을 장난쳤죠. 그래서 또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냥 2년 확인합시다. 다만 3번은 뭐고? 해외 이주구. 4번은 뭐죠 여러분?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이 사유가 다를 뿐이죠. 5번이 전통적인 출제 문제입니다. 5번. 출제는 제일 좋아하는 거 5번입니다. 몇 년 이상 거주 세대죠, 여러분? 1년 이상 거주.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스타트는 1년 이상 거주입니다. 이걸 출제는 최근에 뭐 6개월 거주 이렇게 말을 바꿨고. 그 다음에 사유 보시죠. 뭐죠? 사유는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또는 뭐죠?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화. 몇 가지야 사유는? 사유는 몇 가지야? 4가지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출제는 살짝 물어봤거냐? 사업상 형편, 그래서 법정 사유가 아닌 딴 놈 집어넣는 거죠.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이러한 법정 사유 4가지 사유로 세대 전원이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여러분? 2번. 2번이 왜 틀렸어?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부터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이죠. 자, 22번. 소득세법상 실지 거래가 양도 차익 계산 시 실지 양도까지 차가면 자, 밑줄 실제 필요 경비 범위를 물어봤죠. 자, 여기는 지금 지문이 길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 시험에는 3개에서 4개 정도만 나올까? 몇 개?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나와. 다만 우리 이제 시험 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진가? 응?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실전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나올까? 다만 이제 우리 시험 대비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려니까 지문이 길어진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전은 몇 개 정도 예상하면 돼요? 3개에서 4개. 박스 나오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만 나옵니다. 자, 갑시다. 차감할 수 있는 거 물어봤어? 없는 거 물어봤어? 있는 거 물어봤죠.
자, 기억. 당초 약정했다는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 추가로 발생한 이자산대. 이거 뭐야, 여러분? 연체료잖아, 연체료. 연체료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잖아. 뭘 생각해? 그럼 기억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기억 나와 있나요, 여러분? 몇 번 나왔어요? 1번과 2번 지우라고 그랬죠? 분명히 실전에서 제발 좀 이렇게 풀라고 계속 지금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박스를 다 푼 다음에 답 찾으면 100% 맞추지 않는 한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빨리 어떡하라? 지우라 그랬죠. 이건 지금 청기 누설을 하고 있는데도 안 한 분들이 많아. 이상하게 안 해. 고집 피우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무조건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이제? 3, 4, 5 남았죠? 자, 니은 볼까요? 니은.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사업자 부담금의 사업비용. 이거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잖아. 공과금이라 했잖아. 끝자가 부담금으로 끝나면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공과금으로서 필요금으로 공개해준다. 그럼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근데 5번 안 나왔죠? 그럼 지워야 되겠죠, 뭐. 그럼 이제 남은 건 몇 번이죠, 여러분? 응? 뭐 남았는지 몰라요. 응. 표시를 안 하니까 그래. 3번과 4번만 남아있죠, 이제? 자, 이제 차이점. 이제 초당 찬스라고 그랬죠? 차이점 뭐야? 디귿, 비읍, 두 놈이죠? 아, 디귿도 있네? 비읍 하나네? 그럼 비읍 하나만 풀면 되네, 뭐. 비읍 뽑을까요? 자,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요거 올해 신설된 양도 비용이다. 그래서 얘를 답으로 요구한 거. 올해 신설된 거기 때문에. 그럼 비읍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럼 답은 몇 번이어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3번인가요? 예, 3번. 힘드나요? 자, 갑시다. 3번.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계량 이용표의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용계리.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다 자본적 지출액이네요, 여러분. 리을.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원가에 포함한 현재 가치 할인 차감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자, 33쪽 보세요. 야, 책을 보면서 합시다. 그게 더 좀 빨리 나갈 것 같다. 늦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자, 33쪽에 보시면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이나 폐 없이 잔존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포함한다.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4쪽. 자, 34쪽 여러분. 예. 취득 가액의 당구장 표시 마지막 돼 있죠, 2개.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당구장에 보시면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 동안에 그 자산에 대한 밑줄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의 밑줄 하나, 감가상각의 밑줄 하나. 이거 다 뭐죠? 필요 경비죠. 근데 과세 기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제외하라. 왜 제외한 거죠? 이중 공제. 그럼 우리 22번의 리얼은 그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이나 감가상각에서 각 연도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필요금 산입한 금액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왜 제외하라? 이중공제 방지한다. 제발 그거 잡아라. 이중공제는 안 된다. 미음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자 밑줄 여러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그럼 이거 자발적 양도예요, 강제적 양도예요? 강제적 양도죠. 그런데 이때 그 협의 매수나 수용도 양도로 보는 거죠. 왜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뭘 받았어? 보상금. 근데 그걸 뭐 해달라고? 더 달라고. 증액과 관련돼서 뭘 걸었어? 소송. 그럼 그때 발생한 소송비나 화해비용, 비료경비로 잡는지 안 잡는다? 잡는다. 자본적 지출액에 3번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자본적 지출. 문제 보지 말고 요약집 봐.
그러니까 문제는 볼 때마다 새로니까 자꾸 적어. 근데 다 어디는 다 있어. 요약집에. 3번. 토지 등의 협의 매수나 수용당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직접 소유된 소송비 있던 필요금을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미음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비용 필요금을 잡아 못 잡아? 잡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 주의하랬죠. 지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 때 필요금이 산입된 거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금을 잡아줘, 안 잡아줘? 잡아줘야 되겠죠, 미음은? 예. 비읍. 얘는 뭐죠, 여러분? 양도비죠. 올해 신설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렸죠? 자, 시읍.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매입하게 됐죠, 여러분? 국민주택자 토지개발채권 매입하죠? 그걸 중도 매각하면 필요금으로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잡아준다 그랬죠? 국민주택채권 중도 매각차선 필요금으로 잡아준다고, 안 잡아준다고? 잡아준다고. 이건 취득세도 동일. 취득가격도 범위에 포함시키라고 그랬잖아. 다만 문제는 뭐야, 여러분? 윗줄. 금융기관 이외의자가 양도를 했을 때는 이때는 전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필요금을 인정해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초과니까 얘는 필요금을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 자, 23번 갑시다. 소득세법상 2018년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별표 3개 계속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올해 개정됐습니다. 또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맞아, 틀려? 왜 틀렸어요? 그렇죠.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맞으시라고 기본 적게 맞으세요 하고 줬어. 근데도 틀리면 어떻게 맞히냐고. 우리가 이거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차장금기. 이거 물어본 거야, 차장금기. 뒤에 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뭐죠, 여러분? 과세산이죠. 그래서 이 과세산은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정 안 되면 차장금기 과세산 다 못 외우면 이거라도 기억하라. 차장금기라도. 그러면 차는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 그럼 여기서 뭘 차감하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바로 양도 차익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달라고 차장. 그러면 양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감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양도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요 양도소득금에서 뭘 차감하라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시라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다고요,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고요? 양도소득 기본적 어디서 빼는 거다고요?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역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답을 1번으로 명시했으나 꿋꿋하게 피하는 거죠. 어디서만 맞추면 돼? 실전에서만 맞추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틀리는구나. 그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틀리는구나. 그러면 실전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건 물어본 겁니다. 장기 보특별공제는 양도차에서 차감하는 거고요. 기본공제는 어디서 차감하는 거다고요? 양도소득 금액 차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2번 봅시다. 2번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제외 대상이죠. 그래서 2번은 무슨 대상? 제외 대상. 그래서 무슨 양도? 미등기 양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뭐 하는 거?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 이상자. 예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특히 올해가 이번 2018년도 단서 개정된 거라고 그랬죠?
자, 3번. 보유기간이 16년인 등기된 토지의 보유기간별 공제량이 100분의 330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원칙과 뭐로 구분하라? 예외로 구분하라. 예외는 딱 하나다. 뭐야?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예외 규정이다.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따로 해라. 그래서 보유 연수 여기는 1년당 몇 프로죠, 여러분? 8%죠. 그러면 연수 곱하기 8%인데 무제한으로 가지는 않고 몇 프로 한도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는 80% 한도를 합니다. 여기서 80%는 어디서 나온 거랬어요, 여러분? 10년. 그러면 이놈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가, 이제? 원칙. 그럼 여기는 보유 연수 곱하기 여기는 몇 프로다, 여러분? 3%. 그리고 역시 무제한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몇 년 한도? 10년. 그래서 몇 프로? 30%. 그래서 이걸 기억해달라. 어떻게 기억해달라? 38 광태. 벨소리를 다 하죠. 강의하다 말고 벨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38광땡. 그래서 1세대 1주택만 8%고 나머지는 쉐림으로 갖고 몇 프로가 있어요? 3%. 근데 무제한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몇 년 한도로 한다고요? 10년 한도로 한다고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 맞는 말이죠? 예, 무슨 말이 없으니까? 1세대 1주택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몇 프로 가라고요, 여러분? 3%. 잡으셨어요, 여러분? 예, 정리하시고요. 틀렸으면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틀렸구나 라고 하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시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4번 밑줄 조합원으로서 취득. 뭐 나왔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그럼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뭐 확인해야 했죠,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과 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 요거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걸 뭐로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승계조합원. 그래서 승계조합원이 양도한 딱지는 장기부터 공제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조합원으로서 뭐 한 것만 취득한 것만 양도할 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조합원 입주권 나면 꼭 뭐 확인했죠? 조합원으로서 취득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 요거 꼭 확인해냈어요, 여러분? 예. 그럼 여기는 지금 뭐로 나왔으니까? 조합원을 취득했으니까 장기부투표 공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이때 해주는 장기부투표 공제는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한 차익이 공제가 아니라 뭘 한도로 한다, 여러분? 밑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차로 한정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게 포인트만 잡아주시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올해 신설된 것으로 조문 들어간 겁니다. 그냥 요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준 거니까 여러분 그냥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또는 뭐 여러분 사업 시행 인가 전 요게 중요한 거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치 한다. 그래서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4번을 반드시 5번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네. 따라서 이때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개설자 보유 기간은 어떤 날부터 그래서 여러분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를 받은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까지. 여기 밑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요거를 예, 인가일 인가 등 에이씨 죄송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 요 밑줄 치셨어요, 여러분? 요거를 살짝 출제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양도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확인합시다. 5번도 충분히 실전에 답으로 물어볼 수 있어.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마지막 시험 대비로 마지막이야, 마지막. 꼭 좀 정리해달라고 제가 애원합니다. 애원 좀 합시다. 그래서 꼭 좀 요약집을 보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5번 충분히 실전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번과 5번은 꼭 같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24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에 관한 다음에 설명드렸죠. 별표 2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 양도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금의 개별 문제를 이제 다 문제가 부족할 때 이렇게 과표로 한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 한 문제로. 나오는 스타일이야, 여러분. 별표 2개. 그럼 1번 볼게요. 1번은 양도채에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1번. 자산의 취득가액을 밑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밑줄. 요게 뭐가 아닌 것들이죠? 실가가 아닌 것들이죠.
자, 여러분 33쪽 책 봅시다. 유형집 33쪽 보시면 여러분 거기 양도차익 계산 중간 박스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취득가격 1번. 취득가격을 뭐라면 1번 뭐라면 실질 취득가격을 하면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취득가격이 실질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가 나면 매감 환기가 나오면 이때는 기타 필요 경비로서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나옵니다 그랬죠?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별 공제이죠. 예, 공제를 몇 프로죠 여러분? 37 짓고 하나 기억나시나요? 예, 그거 물어본가 1번은. 그래서 1번 자산이 취득할 매감 환기로 한다면 이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밑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어디서 차감하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라. 취득가격을 뭐라면 실질 거래가격을 하면 뭐를 빼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를 빼라.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2번 또 나왔네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 위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원가에 잡아야 돼. 근데 그 잡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했는데 그 상각한 필요 경비를 강연도 뭘 계산할 때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 경비 또 산입했대. 그럼 무슨 공제가 돼버려? 이중공제가 되니까 이놈은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취득원가에 잡힌 금액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공제한다. 이중공제 방지. 1년 내내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이중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 밑에다 넣어서 다시 또 다른 말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똑같이 적용한다. 감가상각비.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나 감가상각비 다 필요경비인데 그래서 이미 양도차익의 취득원가라는 필요 경비를 잡았는데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할 때 또 뭐 하면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이때는 취득원가 요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공제한다.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공제? 이중공제.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나왔는데 더럽게 어렵게 나왔죠. 그럼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할 때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라고. 이거는 취득가격을 뭘 했을 때는 물론이고 실기 거래가격은 물론이고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해석에 나와 있는 거야. 실기 거래가로 계산할 때 당연히 빼는 것은 물론이고 응? 요거 아까 우리 지금 방금 본 거 뭐예요 여러분? 이중공제. 응?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에서 빼라고 그랬잖아. 요 빼는 것은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할 때는 물론이고 실가는 물론이고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라라는 기획재정부 해석 이거 시험에 냈어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런 문제를 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가 제 생각 같으면 이걸 차라리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국토교통부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담당자 찾아갖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야 할 적법한 문제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따져. 그리고 뭐만 해? 뭐만 해? 이것만 하죠, 이것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작년에 반타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나오길 좀 바란다 올해는. 자, 하여튼 우리가 좀 잡아놓을 것만 좀 잡아놓고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자, 일단 잡아놓고요. 일단 2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 공제는 안 된다.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됐어요. 3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미죠? 뭐 나왔죠, 여러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죠. 얼마 초과한 거죠? 고가주택이니까? 9억 초과했죠. 근데 얘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그게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그랬죠.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28쪽 봅시다.
28쪽 오셨어요? 예, 거기 비과세 배제 볼까요, 여러분? 거기 몇 번 나왔죠, 여러분? 3번. 그래서 무슨 주택이면 고가치된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데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한다,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무슨 계산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무슨 계산했기 때문에 안분계산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한다? 안분계산한다 그랬죠. 안분계산한다. 여러분 35쪽 잠깐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첫 번째 적용 방법의 첫 번째 무슨 요건 충족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 나왔어요 또? 안분계산 나와있죠? 어디 보고 있어? 35쪽? 35쪽 적용 방법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은 무슨 계산하라? 안분계산. 왜? 양도차익을 뭐 했으니까? 안분했으니까 그 양도차익만 모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하라는 얘기야? 안분계산한 부분만 공제 주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마무리합시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은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데 과세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건 양도차익 전액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 안분계산. 따라서 양도차익을 무슨 계산했으니까 안분계산이니까 여기서 차감하는 모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해라? 안분계산하라. 자, 4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밑줄 비사업용 토지죠. 근데 몇 년 이상 보였고 여러분? 3년 이상 보였고 또 모두에서 등기됐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모두 받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모두 받는가? 기본공제 모두 정해야죠. 5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동그라미 합산해서 계산한다야? 아니야. 구분해서 분류과세한다 했잖아. 그래서 답은이나 5번 주어줬죠. 이것도 못 찾아 먹었다. 32조. 맨 밑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뭐하여? 무슨 과세한다? 그것도 그렇게 강조, 시커멓게 강조 글자 해놨어. 예,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좀 쉬죠.